불체자를 체포해 연방당국에 인계하는 용역업체들의 활동이 LA 한인타운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 한 명을 체포할 때마다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본국 송환이 어려운 불체자들을 제3국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차터스쿨과 홈스쿨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남부 해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의장의 해임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채권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불체자를 체포해 연방당국에 인계하는 용역업체들의 활동이 LA 한인타운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불체자 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은 불법 체류자 한 명을 체포할 때마다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마켓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 검거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새벽 5시경이래요. 트럭들이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는 라인이 있어요. 멕시칸 애들이 이제 많으니까 거기서 아마 한 차 3대 정도 해가지고 지나가는 멕시칸 애들을 잡은 거예요. 목격자들은 단속작전에 투입된 요원들은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사설업체 직원들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치안당국이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불체자 체포 작전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관련 업무의 상당량이 사설업체에 위탁됐다는 겁니다. 반찬부회가 한 명이 잡혀갔고 다른 3명은 뛰어가는 애를 잡아가지고 차에 태워서 범죄자를 잡으러 다니는 컴퍼니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명 잡으면 1,500불인가 준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른바 불체자 사냥꾼으로 불리는 이들은 남미계 직원이 많은 한인마켓과 식당을 중심으로 단속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체자들의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인업주들은 단속 소식이 확대되면서 아예 출근을 기피하는 직원들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단속이 심하니까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죽겠어요 진짜. 일부 업주들은 직원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 직원들을 약속된 장소에서 만난 뒤 건물 내부까지 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수색영장이 없어 건물 내부까지 들어올 수 없는 단속 요원들의 빈틈을 노린 겁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첫 2주간 1,618명, 7월 초까지 추가로 1,174명의 불체자가 LA 지역에서 검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단속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앞으로도 사설업체들의 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구금 추방하고 있는 가운데 본국 송환이 어려운 불법 이민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제3국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범죄에 연루된 불법 이민자들이 아프리카 소국 에스와티니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자국 송환이 어려운 불법 체류자들을 전혀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경우에 따라 최대 6시간 전 통보만으로 추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아이스는 최근 베트남, 쿠바, 예멘, 자메이카, 라오스 국적의 중범죄 전과 이민자 5명을 아프리카의 소국 에스와티니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이 아동 성폭행과 살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극악범들로 출신국조차 송환을 거부한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대행은 지난 9일 이민자들이 자신의 출신 국가가 아닌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으며 추방 6시간 전 통보만으로도 강제 송환이 가능하다는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미국 정부가 제3국으로부터 고문이나 박해가 없을 것이라는 외교적 보장을 받았다면 별도의 보호 절차 없이 즉각 송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방침이 범죄 연루 이민자들을 송환하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이 이미 약 12개국과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정 대상국과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대법원이 제3국 추방 중단을 명령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합법화됐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조치에 대법원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차터스쿨 홈스쿨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대안교육을 선택한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반대 여론에 밀려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된 가운데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과 차터스쿨 관계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주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차터스쿨 규제 법안 AB 84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장외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AB 84 would strip over $1 billion from classrooms, bury charter schools and homeschool programs in red tape, take away flexible student-centered options that families rely on, especially low-income students and those with special needs. 이 자리에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내 유일한 한인인 최석호 가주 상원의원도 참석해 법안 저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 대안으로 상원에서 별도로 발의한 SB 414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AB 84 undermines the autonomy that has helped non-classroom-based charter schools in need populations. SB 414, on the other hand, protects students without sacrificing innovations and is the kind of oversight that we need. 하원에서 발의한 AB 84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차터스쿨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난 2019년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비리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The state auditor is currently investigating the allegations of the use of public education funds for luxury staff trips to Europe and Hawaii, luxury gifts like iPhones for students and staff, and hundreds and thousands of dollars in bonuses given to school staff. 법안은 그러나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차터스쿨들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반대 여론을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캘리포니아주 내 공교육에 반대해온 많은 학부모들이 대안교육마저 획일화시키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강한 반대 여론에 결국 법안은 원안에서 최대 30%의 예산 삭감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원은 현재 하원과는 별개로 차터스쿨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강조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하원 법안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의석수 비율로 3배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법안에 회의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공화당 측의 설명입니다. 일단 교육위원회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법안은 전체 회의 상정에 앞서 마지막 관문인 예산위원회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9월 12일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알래스카 남부 해안에서 규모 7.3 강진이 발생해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37분 알류산 열도 인근의 팝오프섬 남쪽 해상에서 7.3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와 가까운 샌드포인트 등에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남부 해안 도시들도 잇따라 대피 명령이 시행됐습니다.
미 쓰나미 센터는 약 700마일 해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들에게 50피트 이상의 내륙 고지대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피해 신고가 없는 가운데 알래스카 당국은 향후 여진과 해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오렌지 카운티에서 차량 절도 용의자들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애너하임 유클리드 스트리트와 라팔마 애비뉴 인근에서 차량 절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격은 약 10분 정도 이어졌고 새벽 3시쯤 도주 차량이 전복되며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도주 차량은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은 가운데 절도 차량에 타고 있던 5명 중 3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이번 사고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곧 해임될 수 있다는 소식에 채권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경고를 곧 실제 행동으로 옮길 거란 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밤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애나폴리나 루나 의원은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이 임박했다고 썼습니다. 미 CBS 방송 등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이 찬성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상승 출발했던 S&P 500 지수가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금리 인하를 두고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에 옮길 거라는 우려가 시장에 퍼진 겁니다. 이 소동을 가라앉힌 건 발화자인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연준 건물 보수와 관련해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해임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선 연준 건물을 보수하는 데 계획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며 사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re you completely ruling out the idea of firing Jerome Powell? I don't rule out anything, but I think it's highly unlikely.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 압박에 경고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Trump's got to be careful because if he leans too hard on Jay Powell or replaces him and brings in someone who is a Trump yes man, we are endangering the dollar as the international reserve currency.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둔감해진 듯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여지를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조지아주 둘루스에 있는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회원을 몰래 촬영한 6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둘루스 경찰서는 어제 63세 한인 남성 이만근 씨를 사생활 보호법상 중범죄인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쯤 헬스장에서 샤워 중인 남성 회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의 휴대폰을 목격한 피해 남성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의로 제출받은 휴대폰에서 피해 남성의 영상과 사진을 발견한 뒤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휴대폰에서도 추가 불법 촬영물이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이 씨는 구금된 상태며 보석금 2만 달러를 책정받았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구치소 앞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송한일 씨가 도주 일주일 만에 댈러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송 씨는 연방수사국에 의해 댈러스 북부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검거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체포작 전에는 FBI를 비롯한 텍사스주 공공안전국, 경찰 특수기동대까지 동원됐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송 씨는 과거에도 무장 대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연방당국은 송 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2명도 추가로 검거해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전부터 비밀 메신저 앱을 통해 송 씨와 함께 공격을 사전 계획하고 사건 직후 송 씨의 은신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구글 지도에 인근 경찰서를 표시하며 도주 경로를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연방 검찰은 이들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 드루즈족 보호를 명목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시리아 남부에서는 정부군과 드루즈족 간 유혈 충돌이 격화되면서 300명 넘게 숨졌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시리아 국방부와 인근 건물에서 잇따라 폭발이 일어나고 거대한 먼지 기둥이 피어오릅니다. 국영방송 여성 앵커는 뉴스를 진행하다 뒤쪽 건물 폭발에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6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사흘째 공습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측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시리아 정부군이 아랍계 소수민족 드루즈족을 탄압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אנחנו גם מחויבים לשמור על התושבים הדרוזים. אנחנו עושים זאת באמצעות פעולות עצימות. 시리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UAE와 투르키에도 시리아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이어 시리아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 명분으로 내세운 시리아 남부 지역 유혈 충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전날 체결한 휴전협정을 드루즈 민병대가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군사작전을 이어갔습니다. 목격자들은 시리아 정부군이 드루즈족 민병대와 주민을 잔인하게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지난 13일 이후 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드루즈족 사망자 100여 명 중 30명 가까이가 정부군의 직결 처형으로 사망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살인죄로 30년간 감옥에 있던 사형수 형이 집행됐습니다. 올해 들어 26명째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54세 남성인 마이클 벨은 어제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약물 주입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는 20대이던 1993년 플로리다 잭슨빌의 한 주점 앞에서 총을 쏴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죄로 1995년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앞서 벨의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했지만 판사들은 지난주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벨은 이날 아침 6시 30분 일어나 마지막 식사로 오믈렛, 베이컨, 오렌지 주스 등을 먹었습니다. 이날 벨은 종교 조언자를 만났으며 다른 면회인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로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올해 사형 건수는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로 한 달 넘게 로스앤젤레스에 주둔 중인 주 방위군 중 절반이 철수합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LA에 배치된 주 방위군 2,000명에 대한 임무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은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내란 등 특수한 경우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으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에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LA에 투입된 주 방위군은 연방정부 소유 자산과 연방 요원 등의 보호 임무를 맡았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미주 지역 한인 고객의 편의를 위해 미국 노선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에 본격 나섰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주 4개 노선을 정기 운항 중이며 하반기에 미국 내 주요 도시로 신규 취항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LA 노선은 야간 출발편을 도입해 한인 고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8대의 B787-9 드림라이너를 투입하고 있으며 연말엔 9번째 항공기를 도입해 운영의 유연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인 남성이 과속운전 중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시속 110마일로 도주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아이오와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지역 80번 프리웨이에서 과속운전을 하던 김모 씨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리다 붙잡혔습니다. 아이오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날 오후 7시 18분쯤 과속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도주 차량은 무려 110마일로 질주했습니다. 추격전을 벌이던 경찰은 도주 차량과 추돌해 멈추게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 약물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 하락에 가까웠던 혼조세는 하루짜리 반짝 숨고르기로 마무리됐는데요. 개장 초 랠리 모드가 셀러프 모드로 뒤집히는 요동침이 몇 차례 반복됐지만 장은 결국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가장 견고하게 오른 다우존스는 어제 낙폭의 절반 이상을 복구하고 내스닥은 상대적으로 살짝 뒤처지고도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3일 연속 올랐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는 조짐인데요. 어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던 소비자 물가지수와 달리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 완화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드러낸 건데요. 하지만 매수 심리는 기대만큼 자극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거라는 보도와 막상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본인의 발언은 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했는데요. 이후 잠잠하던 장이 후반에 탄력받는 모습을 보여 내일 발표되는 6월 소매 판매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 속 긴장감이 짙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